어제 제가 노장 스님들 몇 분을 모시고 갑자기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파주에 검단사라는 곳에 우리 전임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님의 유해가 서거하시고 나서부터 계속 그곳에 모셔져 있길래 몇 분과 같이 가서 잠깐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법을 전공으로 한 법률학자도 아니고 또 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인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보고 들으면서 불합리하고 또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공유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첫째, 노태우 전 대통령님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시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유해가 장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떠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은 저들이 어떠한 요소를 늘어놓더라도 분명한 것은 두 분 다 대한민국의 전임 대통령이십니다. 또 특히 노태우 대통령님은 전임 대통령이라고 하여 국가장으로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이 두 분이 유해가 모두 이렇게 떠돌고 있다는 거 너무 서글픈 일 아닙니까? 저들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놓더라도 전임 대통령을 현충원도 아니고 아직도 장지를 구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그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헌법 제66조 2항에 보면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의 수호, 단 4가지, 이 4가지만을 대통령의 책무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국가의 계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임 대통령들을 부정하고 아직까지도 장지에 안치시키지 못하도록 해놓는 것은 이건 분명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있으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작태들을 수없이 얘기하고 보고했지만은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요. 국민들 모두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가족 중에 아무도 인정 못하시고 이순재여서만 계셨는데 과만 따져가지고 전임 대통령의 그 지위를 박탈한 것이었습니까? 갑자기 운명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아니잖아요.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분명하게 국가장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어떻게 바라다 보이는 전임 대통령을 백골로라도 아직도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막고 싶다. 이번 주 13일 날이면 49제입니다. 49제. 49일 동안 아직까지도 장지에 안치할 수 없도록 회방하고 있다는 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임 대통령들을 이렇게 홀대를 하고 천대를 하면서 국가의 정통성을 이렇게까지 부정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합니까? 도대체 국회는 뭐 하는 것들입니까? 입법기관이라는 작자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소요는 난동으로 변하고 급기야 인구 80만의 광주시는 치안 부재에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의 계속성을 단절한 것입니다. 그럼 분명하게 헌법이 위반된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 분명하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의 수호,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왜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들의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라는 이 직책을 박탈했다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탈한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과보다 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들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푸대접하는 거,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도대체 국가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겁니까? 국민 모두를 화합시켜서 발전해 나가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도 부족한 상황에 왜 틈만 나면 모조리 다 분열시키고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까? 자신들하고 코드가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전임 대통령들을 그렇게 푸대접하면서 분명하게 헌법이 위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이 아무런 소리도 안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조차도 제가 여기에 나와서 4년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저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수 우파당이라고 하는 작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저보고 구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처럼 이 청와대 분수광장처럼 저는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장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 우파당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모조리 다 좌측으로 그냥 치우쳐 있으니까 내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와 상식을 지키자고 태극기 들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구구가 된 이유가 저들이 모두 좌측에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오른쪽에 서 있는 겁니다. 태극기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친 우리들이 극우라면은 우리가 총칼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교도소를 습격했습니까? 우리가 폭약을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군인들을 습격하고 파출소를 습격했습니까? 오로지 태극기만 들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비바람 맞아가며 그 추위에 나와서 노숙하면서 외쳤던 것뿐이 없습니다. 자유를 지키자고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치를 바로 세우자고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었다고 구구라 한다면은 도대체 극좌는 누구들입니까? 도대체 극좌는 어느 것들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요즘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대선판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이 올바르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치러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투표는 국민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투표 조작이 있었고 개표 부정이 있었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거 범죄는 180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선거법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거한 지가 언제입니까? 선거를 하고 그 수많은 증거를 들이대고 재검표를 하고 법정에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판결을 하지 못합니까?
자기들이 당당하면은 자신있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거가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판결을 미루고 자꾸 미루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은 지멋대로 판결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정선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후보라는 자들은 모두가 부정선거와 불법 탄핵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 받았을 때도 그 거스름돈 중에 찢어지고 훼손돼 있는 지폐가 있으면 바꿔달라고 난리칩니다. 하다못해 1,000원짜리가 반쪽 찢어져 있어도 바꿔달라고 난리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주권이 짓밟혔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재검표하라는 소리 당당하게 못합니까? 자기 자신의 주권이 짓밟히고 훼손됐는데 왜 이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들의 주권이 1,000원짜리 찢어진 지폐만도 못한 겁니까? 내 주권이 찢어진 1,000원짜리 돈만도 못한 취급받고 있는 게 화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라는 자들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들은 이런 것을 묻어두고 무슨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떠들고들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짓밟힌 것을 덮어두고 무슨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까?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짓밟고서 바로 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도대체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이렇게 처박아 두고서 바로 세우겠다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이들이 국민의 주권과 자유, 인권을 짓밟고서 만들어 놓은 나라에 우리 애기들이 살아갈 생각을 하면은 눈이 안 감깁니다. 잠이 안 와요. 도대체 입법기관이라는 작자들이 어디서 입법기관이라는 말은 들어가지고 법을, 자기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선거판에 홍보지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법기관이 도장 찍듯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이 짓밟히고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데 왜 아무 소리들 안 합니까? 입법기관이라는 작자들이
짓밟힌 국민의 주권에 대해서 입 닫고 있는 거,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입법기관이 뭐하는 자들입니까? 지금 우한 폐렴을 핑계로 갖다 쓴 돈이 수백조 원입니다. 빚만 400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올바로 쓰여졌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시하고 추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법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빚만 400조가 넘었습니다. 늘어난 빚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봤을 낮에 저기 보니까 우한 폐렴 때문에 병상이 모자르다고 병상 확보해달라고 의료진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4년 동안 2년 동안 400조 이상의 빚을 지고서도 병상 확보도 안 하고 뭐 했습니까? (400조) 이상의 빚이라면은요 1년에 500조 이상의 예산을 쓰고서도 400조 이상의 빚이 있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감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부터 뭐 강제 백신 해가지고 강제 백신 접종해서 미접종자는 뭐 못 가는 곳이 16곳이라면서 뭐 목욕탕이고 뭐고 못 가게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백신 접종 안전하고 효과가 좋으면은 맞지 말라고 해도 웃돈 줘가면서 맞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없고 안전하지 못하니까 기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강제로 효과도 없고 안전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겁니까? 입법기관은 이것에 대해서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번 입법기관에서 조작으로 됐건 당당하게 됐건 이거는 둘째치고 입법기관이라면 자기 할 일들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법기관이라는 작자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빚이 400조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 빚을, 그 차관을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어느 은행에서 차관을 받았는지, 조건은 뭔지, 이자는 얼마나 주는지 이런 거 따져봤습니까?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 항구 보수하면서 중국 은행에서 차관을 들여와가지고 그 이자를 갚지 못했다 해서 스리랑카의 항구를 중국에게 뺏겼습니다. 99년 동안 임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우간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간다 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중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 이자를 갚지 못한다고 뺏으려고 하다가 지금 우간다에서 반발이 심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 못 갚는다고 그 인프라 시설을 다 뺏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400조 갖다 쓴 돈 어느 나라 어느 은행에서 어떤 조건으로 갖고 왔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공에서 대한민국의 동해바다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도 눈 감아주는 겁니까? 서해에서 서해상에서 훈련하는 거는 그들의 동쪽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나서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까? 왜 아무런 반발이 없습니까? 대출 받아오면서 거기에 조건에 걸려 있는 겁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입법기관이라면은. 입법기관이라면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우한폐렴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주권이 얼마나 침해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400조 이상의 빚을 들이고 수많은 돈을 갖다 쓰고서도 왜 이런 일이 나아진 게 없는지 왜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조작으로 됐건 어쩌건 간에 국민의 대표라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 그에 대한 말이라도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는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엄청나게 갖다 쓰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오로지 자리 싸움만 하고 있고 지금 자리 싸움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대선에만 매달려 있을 때입니까?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고 또 국민이 행사한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는 선거에만 매달려가지고 모든 세월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교활하게 국민의 눈만 속이고 국민의 시선만 돌려놓고 도대체 바로 세우겠다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들이 하는 짓들.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라는 자는 대장동 사건이니 화천대유니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놓고 그러고서도 이번에 이상한 사람 인재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들과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의 사생활만 그 사람의 혼외자 문제만 자꾸 떠들고 말 그대로 씹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과 그 사람의 혼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당의 검증 시스템이 그런 거 몰랐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일개 정당의 검증 시스템인데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혼외자 문제를 모르고서 인재 영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군에서만 15년 복무한 사람을 우주항공 전문가라고 영입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대한민국의 공군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우주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육군에서 15년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항공 전문가가 됩니까? 그렇게 포장하고 인재 영입을 한 이유는 대장동과 화천대유에서 시선을 돌리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슈를 하나 던져준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들이 화천대유 관심도 없어요. 지금 오로지 그 인재 영입 1호라는 여자의 혼외자 문제, 사생활 문제만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럼 화천대유는 어쩐대요? 화천대유 어쩐대요? 화천대유 대장동은 물 건너 간 건가요? 왜 언론이 모두가 다 그렇게 국민들의 시선만 자꾸 바꾸게 만들고 있습니까? 입법기관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조작선거로 여의도 들어갔다 해도 할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 쓰는 돈값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요 며칠 동안 확진자가 5,000명이 된다고, 5,000명이 넘어갔다고 난리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더 통제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접종자들은 어디 마음 놓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5,000명 나왔다면은 바로 드는 의문이, 바로 생각하는 점이, 그럼 사망자는 몇 명이지? 그럼 검사자는 몇 명 했지? 이건 당연한 의문 아닙니까? 확진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은 그럼 검사 몇 명 했지? 그럼 사망자는 몇 명이지? 이런 의문 안 생깁니까? 어떠한 교회에서 4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럼 그 교회 예배 본 사람은 몇 명이었지? 이런 건 당연한 의문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이 기레기 쓰레기들이 어느 국민 모두에게 생각되는, 올라오는 그런 의문마저도 다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우한 폐렴 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울고 먹은 상황에서도
언론 어느 곳에서도 검사자 수 몇 명이라고 나온 적이 하나도 없어요. 몇 명 검사해가지고 몇 명이 확진됐다 이렇게 나오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언론이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지시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단 한 곳이라도 언론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면은, 기자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검사자 몇 명 해가지고, 검사 몇 명 해서 확진자 몇 명 나왔다, 확진율이 얼마다, 바로 그것을 나왔어야죠. 이 년 동안 검사자 수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검사자 수 15만 명, 16만 명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3,000명대였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검사자 수 7만 명, 8만 명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확진자 수가 1,800, 1,900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사 몇 명 하는 줄 아십니까? 어저께 27만 명 했습니다. 그저께 계속 22만 명, 23만 명, 25만 명, 어제는 27만 명이 넘었습니다. 검사 많이 하면 확진자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거 왜 안 따집니까? 언론과 입법기관이라는 작자들이 모조리 다 한톡색이 돼가지고 한 군데서 지시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언론에서도 검사자 수에 대해서 나오는 언론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가지고 추궁하는 그런 국회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2년 동안 이 수백조 원을 갖다 쓰고서도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디에 쓰였길래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는지 추궁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질관청에서 하는 것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아직까지도 병상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한폐렴 처음 발생했을 때서부터 병상수 부족하다고 의료진들이 나와서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리고 의료진들이 부족하다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런데 개선된 거 하나 있습니까? 지금 저들의 하는 방역은 무조건 통제입니다. 무조건 가둬두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신경을 안 써요. 병상수 늘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이 1,200개 뿐이 안 됩니다. 모든 병상 합쳐봐야 11,000개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위중증 환자 보통 700명, 800명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이 1,100개, 1,200개 뿐이 안 되는데 병상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택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부나 질관청에서 뭐 한 겁니까? 병상도 확보 못하고 그 수많은 돈을 갖다 쓰고서도 수백조 원을 갖다 쓰고서도 병상 확보도 못하고 인력도 의료진도 확보 못해놓고 뭐 했습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서 외치는 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들이 떠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법기관인 작자들이 이거를 따지고 수긍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흔히 제가 어렸을 때 결핵이라는 병이 그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결핵 역시도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주의를 준 게 뭔지 압니까? 제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침 뱉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무 데서나 침 뱉지 말라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역입니다. 그런데 비말로 전염된다고 모든 사람들 마스크 쓰게 하면서 마스크 쓰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면서 길에다 침 뱉지 말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방역 수칙에서도 어긋난 거이런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질관청에 있는 것들이 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는 백신 접종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문자 받는 거 안전 문자 받는 게요. 어떤 문자가 오냐면은 얀센 접종자도 고위험군이니까 접종 받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불과 몇 달 전에는 얀센 이거 접종 받으라고 지랄 날구지 떨었던 것들입니다. 그럼 이 얀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연구하거나 임상실험 결과 제대로 보고 확인해 본 사람 아무도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달 전에는 그렇게 접종받으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고위험군이라고 다시 접종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뭐 했습니까 그러면은? 연구도 안 하고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일주일 뒤, 열흘 뒤, 한 달 뒤에 화이자나 모더나 맞은 사람도 고위험군이라고 다시 접종하라고 안 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백신이 안전하면은 효과가 있으면은 맞지 말라고 막어도 웃돈 줘가면서 맞을 겁니다. 그런데 백신이 안전하지도 못하고 효과도 없고 이러니까 모두들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전하지도 못하고 효과도 없는 것을 내 목숨 걸어가면서 맞아야 되느냐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입법기관이라는 작자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질관청도 그렇고 입법기관도 그렇고
이 정부 행세를 하는 작자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거리두기 해라,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왜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이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왜 막습니까? 왜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겁니까?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비상 상황이라면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내 몸을 지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통제를 하는 겁니까?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내 몸을 니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왜 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미접종자건 백신을 접종했건 목욕탕에 못 가게 하려면은 그에 합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서 국민 스스로가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기 가지 마라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의 주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거,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도 짓밟고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용납해주고 있는 겁니까? 자유시민으로서, 아니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하고 물러날 수 없는, 조금도 양보해 줄 수 없는 부분은 내 자유가 침해되는 거, 내 주권이 침해되는 거, 내 인권이 짓밟히는 것은 조금도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의 속성은 조금이라도 양보를 받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큰 양보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속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권 침해를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저들 마음대로 국민들을 쥐무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청와대 분수광장에도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시위하러. 그 중에서 주한미군 철거해라, 또 남북 협력 강화하라고 난리치는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중공이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예로 70년 전에는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희생시키고 힘들게 했던 전범들입니다. 지금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해줄 생각 없이 오로지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몇몇 지도층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나라 같지 않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중공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장기 적출을 하고 인종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강제 이주시키고 강제 낙태시키고 이런 나라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국민들이, 인민들이 죽어나가건 굶어 죽건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만 먹고 살겠다고 온갖 사치품만 들여오고 자기들끼리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사는 곳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인권 침해가 아니라 두 곳 모두가 다 전범이고 제노사이드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어땠습니까? 70년 전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공군과 북한군에 맞서서 함께 희생하고 함께 싸워온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온 나라입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인권 침해하는 것마저도 견제하고 감시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주권과 인권을 지켜준 나라를 배반하고 제노사이드들과 함께 어울리고 제노사이드들과 함께 지내겠다는 것들은 도대체 어떠한 정신입니까? 저 제노사이드들과 저 전범국들과 가까이 하고 국민들의 인권과 주권을 짓밟고 있는 이자들의 행태가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으니까 신경 덜 쓰겠지만은 우리 애기들은 이런 노예 국가에서 살게 할 겁니까?
이런 노예 국가에서 저 기득권들이 시키는 대로 노동만 하다가 죽게 만들 겁니까? 왜 수많은 나라들을 놔두고 건전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놔두고 왜 전범 국가이고 제노사이드인 중공하고 북한에만 그렇게 매달려서 있습니까? 지금 우한 폐렴 가지고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제노사이드들의 눈치만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여당 대선 후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금이 많이 거쳤으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줘도 괜찮다고, 재난지원금 주자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넉넉하고 여유롭습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빚을 갚을 수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야멸차게 수탈하듯이 세금을 걷어간 겁니다. 세금을 국민의 생활에 맞추지 않고 온갖 핑계로 세금만 수탈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힘든 시기고 자기들 말대로 국가 재난 상황이라면은 국민들의 고통부터 덜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세금을 끌어당겨가지고 초과세수가 날 정도라면은 도대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국민들의 자유만 통제하고 국민들의 주권만 짓밟고 있으면서 저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자기들의 할 일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니까 제대로 일을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분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세금을 그냥 악착같이 뜯기고 있으면서도 내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왜 이거 알아볼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이것이 이상해요. 지자체를 포함해서 공무원들, 국가기관은 예산 운영하는 거 모두 공개해야 됩니다.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백조 원을 갖다 쓰고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2년 동안 수백조 원을 갖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도대체 뭐에 썼는지 알 수 없는 게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2년 동안 수백조 원을 갖다 쓰면서 무엇을 했길래 아직도 병상 확보도 못하고 의료진 확보도 못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주권은 계속 짓밟히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입법기관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저 청와대에서 문재인의 딸이 저 청와대에서 1년 이상을 거주했다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추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나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국민들의 추궁과 국민들의 감시와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 외인이 관저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대통령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궁하니까 청와대에 있는 작자가 딸이 친정에 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뭐락한다고 야박하다 못해 야비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에게 야비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야비한 겁니까?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이느냐고, 왜 이렇게 엉뚱한 데 쓰이냐고 추궁하는 게 야비한 겁니까? 아니면은 출가 외인이 관저에서 대통령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온 세금을 낭비한 것이 더 야비한 겁니까?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작자의 주둥이에서 국민에게 야비하다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저것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들입니까? 국민은 누구나 국가기관,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에게 비판할 수 있는 거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야비하다고요? 그런 소리를 하고서도 아직도 저게 버티고 있는 것들이, 저렇게 후한무치한 것들이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국가에서 가장 최고의 보안을 요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기밀 장소입니다. 저곳에서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극비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기 편의에 의해서 대통령의 자식이라는,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슬그머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적을 취득했고 또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국적을 회복했고, 이중 국적인지 삼중 국적인지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라를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이 국가 최고 기밀 장소에서 1년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넘게 저기에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들을 자기 이득에 따라서 다른 곳에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이것은 당연히 국민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추궁할 수 있는 겁니다. 추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궁했다고 국민에게 야비하다고 하는 작자, 그렇게 국민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기 있는 어느 누구도 진짜 길거리 나와 있으면 쳐다도 안 볼 것들이에요. 형편없는 것들이 떼거지 써가지고 저기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국민에게 야비한다는 소리나 했었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 인성을 갖추고 어느 정도 제정신인 사람이 국가 운영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은 저렇게 썩어 빠지고 저렇게 인성도 없고 형편없는 것들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이 사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국민에게 야비한다는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도대체 야비한 것들이 어느 것들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갖고서도 농지 투기하는 게 야비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작자가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면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야비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딸이라는 자가 청와대에서 1년 넘게 무상 거주하는 거, 이게 야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추궁했다고 국민에게 야비하다고 하는 소리. 국민은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제대로 쓰여지는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국민에게 야비하다고요? 지금 우한폐렴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들이 미접종자를, 자유를 통제하고 주권을 짓밟기 이전에 이곳에 나와서, 대광화문에 나와서 대가리 숙이고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예. 저들이 지금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판에 어떻게 대가리 빳빳하게 쳐들고서 국민에게 야비하다고 하고 국민을 탄압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들이 대가리 쳐들고 저렇게 빳빳하게 쳐들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러고 있는 것은 인성이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창피한 거를 모르는 겁니다. (2년) 동안 수백조를 갖다 쓰고서도 이 상황이 이렇다면은 이것이, 이 방법이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죠. 다른 방법 찾을 생각도 없어요. 오로지 국민들만 통제하고 국민들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 방법만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어쩌실 겁니까?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
주권이 짓밟힌 이 부정선거를 덮어버리고 또다시 대통령 대선에만 매달려 있을 겁니까? 불법 탄핵과 부정선거를 묻어두고 저들이 세우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유와 주권을 짓밟는 이런 나라를 세워서 우리 애기들을 그런 곳에서 크게 할 겁니까? 우리 애기들이 자유와 주권이 짓밟힌 나라에서 자유롭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존엄성은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지켜서 자신의 존엄성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